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얘기를 나눠보길 바래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건 최적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측 모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예측기에 대한 설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트릭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했죠. 결국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잘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파란색 점들 보이죠? 이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리그레션 그래프를 만든다고 치죠. 뭐가 제일 좋아 보이죠? 까만색이 제일 좋아 보입니까? 맞습니까? 어. 그럼 까만색을 좀 조정해 봤어요. 아까보다 낫습니까? 얼마나 더 좋아졌죠? 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했던 이제 거리 개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모델과 이 각 점 사이의 에러인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모델이 주어졌을 때 문제, 에러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놈의 모델, 요놈의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포를 쏴서 이 깃발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를 피해서 곡사로 이렇게 딱 쏴서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빵 쐈는데 이렇게 넘어갔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올려서 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때 우리의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 같은 거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도 다 계산을 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난감 비행기예요. 장난감 대포예요. 그냥 쏴보고 각도 올리고 또 쏴보고 맞을 때까지 해보면 되죠. 마치 그 탁구공 던져서 그 통에 넣는 것 마냥 계속 해보면 돼요. 계속 해보면 돼. 그러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로 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어. 우리는 데이터가 이미 모인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면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면 어쩌면 아래쪽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했다면은 그 오차의 제곱의 합을 비용함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함수. 비용함수. 여기서 비용함수란 손실함수라고도 부르고 오차함수라고도 부르고 목적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왜? 우리가 적절한 모델을 찾는다는 거는 저 비용이, 손실이, 오차가 목적에 딱 들어맞는, 즉 모든 것이 줄어든 상태, 저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면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죠? 쏴보고 수정하는 거죠. 네. 수치 해석이라고 합니다. 뉴메리컬 솔루션이라고 하죠. 뉴턴 메소드라고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임의의 곡선, 무슨 곡선인지 모르겠어요. 이 임의의 곡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요 0과 y는 0인 이 점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위치에서 기울기가 있잖아요. 접선을 그립니다. 0에 닿는 지점이 있죠. 그 0에 닿는 지점 다시 함수값을 그리고 함수에서 다시 미분을 하고 거기서 다시 함수값을 찾고 거기서 미분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0에 가까운 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음. "선생님 저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안 풀고 저렇게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함수값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풀이되는 경우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세상에는 풀이되지 않는 수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치 해석, 수치를 보고 해석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근사하는 형태의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코드 준비해 봤어요. Linear Regression with Gradient Descent. 여기서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거는요. 에러 전체를 파라미터에 반영해서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수정한 거예요. 이 빨간색 지금 그래프 있죠? 이 빨간색 모델과 파란색 점들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측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막 측정합니다. 어떻게?
비용 함수를 통해서. 그죠? 우리 비용 함수 MSE라 그랬죠? MSE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 모델에다가 그죠? 이 모델과의 y 값과 그러니까 실제 y 값과 이 점들의 x를 넣었을 때의 모델의 y 값과 이 실제 y 값을 빼면 되겠죠. 그죠? 아하. 그렇게 해 가지고 쭉 구성된 녀석들을 처음에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요렇게 잘 맞아지게 됩니다. 오 그죠. 나중에 대학에 와서 선형대 수학을 듣게 되면은 이제 뭐 수도 인버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형대 수학에서. 그때 한 번 더 심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이런 비용 함수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걸 한 번 더 이제 재밌게 한번 다른 알고리즘을 한번 배워 보죠. 자 이거 우리 뭐냐면 아침을 먹어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순서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처음에 아침을 먹었는지를 체크를 해 보고요. 농구장이 비었으면 저는 농구를 하는 편이었어요. 축구장이 비었으면은 축구장을 하거나 축구장도 안 비었으면 말타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었으면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무단 외출을 강행하곤 했었어요. 많이 혼났죠. 그죠? 음. 그랬을 때 이거를 마치 질문과 최종 답변을 통해서 뿌리마디, 중간마디, 끝마디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모양 아닐까요? 한번 쭉 머리를 돌려서 보면은 약간 나무처럼 생겼죠. decision tree라고 합니다. decision tree. 그래서 실제로 방금 했던 것처럼 뭐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이가 9.5 살보다 많은가, sibling이 2.5 보다 많은가. 그죠. 이런 의사결정 맵을 만드는 거예요. decision tree 결정나무라고 해요. 이런 이제 이 결정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구분한다. 같은 종류끼리 모이게 한다. 가공을 통해서 순도를 높인다. 불순도를 낮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보량에 대한 개념 설명했었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P가 정보량이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보가 튀어나올 확률 PI를 곱해서 합친 거, 평균 낸 거. 이거 엔트로피라 그랬죠. 그죠? 어. 여기서 결정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결정에 의해서 그다음 스테이지의 불순도,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순도란 뭡니까? 방금 말했던 거 진위 계수라는 거랑 엔트로피랑 있죠. 진위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피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P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잘 맞아떨어졌으니까는 사용한다고 했던 것처럼 진위 계수도 이렇게 1 마이너스 P 제곱 썸 해 보니까 불순도에 맞아떨어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진위 계수를 쓰든 엔트로피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죠? 둘 다 어 둘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 없거나 무조건 일어날 때는 정보량이 없고 0.5일 때는 최대가 되는 어쨌든 간에 정보의 의미에서는 맞아떨어지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날씨, 온도, 습도, 바람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참여자가 참가할지 안 할지를 한번 맞춰보는 문제를 풀 거예요. 행은 데이터 개수고요. 열은 정보예요. 참가 여부는 최종 우리가 맞추고 싶은 값이고요. 나머지 날씨, 온도, 습도, 바람은 입력 값입니다. 그죠? 음. 음. 그러면 먼저 지금 상황에서의 정보의 불순도 엔트로피를 구해요. 구했더니 마이너스 로그 P 마이너스 P 로그 P 참가하지 않는다의 엔트로피와 참가한다의 엔트로피를 쭉 저 참가한다 하는 경우의 확률과 참가하는 경우의 정보량,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확률과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정보량을 곱해서 합친 경우 0.940이 나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범주형이죠. 14경기 중에 9경기는 참여하고 5경기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디시전 트리니까 날씨에 대해서 처음 먼저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에 대해서는 맑음, 흐림, 비입니다. 맑음, 흐림, 비이기 때문에 맑을 경우, 흐릴 경우, 비일 경우 각각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0.694가 나오고요. 온도에 대해서 걸러보면요. 더움, 폭음, 서늘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0.911이 나오고요. 바람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요. 습도 어디 갔어? 습도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높음 정상이고 바람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0.892 이렇게 나뉘는 거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불순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지표로 데이터를 나눠 버리기 전에 엔트로피가 0.944였는데 우리가 경기를 날씨 기준으로 나눴을 때, 온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습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바람 기준으로 나눴을 때 얼마나 불순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좋아요. 단순하게 날씨로 선택했을 때가 가장 먼저 많이 떨어지네요. 그럼 날씨로 인해서 떨어지는 불순도, 즉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은 날씨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 날씨로 나누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습도로 해 보고 습도로 하니까는 100%는 아니네요. 그죠? 바람으로 해 보고. 네. 그래서 이후에도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정보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죠? 만약 수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건 이제 그 부동산 데이터셋인데요. 오너십과 non ownership을 이제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수치형일 경우에는 이 각각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각각을 나눴을 때를 각각을 경계로 분기 전후로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0 까지 반복되면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가지치기 있습니다. 트리를 만들었어요. 트리를 만든 다음에 가지를 쳐 버립니다. 왜? 해당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거나 트리가 너무 깊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가 막 깊어져서 막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는 경우, 단 하나의 데이터셋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 계속 잘려 들어가는 경우, 그럴 때는 되려 의사나무를 자르기도 해요. 가지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통은 주황색은 언더피팅이고 까만색으로 나뉜 거는 굿피팅이고 초록색으로 나뉜 건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까지 나뉘는 건 너무나도 심한 짓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언더피팅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오버피팅은 너무 과하게 한 거야.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해 가지고 쓸데없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연습 문제에서 문제가 기억으로 시작하면 3 번일 답일 확률이 높아.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건 비유예요, 비유.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델을 그렸더니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초록색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버피팅인지 굿피팅인지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셋의 성능이 좋은지 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다만 이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려 놨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앙상블입니다. 디시전 트리 하나로 성능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 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개를 쓰는 거지 뭐. 보팅하는 겁니다. 트리 한 개가 아니라 트리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트리가 이제 다수결을 시키는 거죠. 하드 보팅은 아예 다수결이고요. 소프트 보팅은 결론에 지은 스코어를 합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혹은 배깅이에요, 배깅. 이왕 훈련시킬 거면은 데이터를 좀 다르게 넣어 주자는 거죠. 그죠? 부트스트랩 트래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다르게 넣어 주자는 거고, 부스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앞선 모델에서 실패한 걸 얘가 덜 잘 볼 수 있게끔 웨이트를 바꿔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스태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게 하고 학습한 모델 출력을 모아서 가공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니셜 데이터를 가지고 윅 러너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합치는 거죠. 메타 모델로 합쳐 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깅의 대표 주자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로 모자란다면 여러 개를 쓰면 어떨까? 이게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앙상블의 시작입니다. 자,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트리가 많아서 포레스트거든요. 트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트리가 이제 결론을 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트리 1, 트리 2, 트리 3, 트리 4, 트리 5가 이런 결정 평면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얘네들을 평균 내는 거야 그냥. 그럼 랜덤 포레스트
여러 개 합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별거 다른 건 없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할해 주고요. 트레인 테스트 나눠 주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넣어 주고 핏하면 끝이에요. 아까 선생님 우리 뭐 불순도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왜? 얘네가 다 구현해 놨으니까.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 제대로 구현해 놓은 사이클런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져다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맥스 뎁스 3층 이상은 가지치기 해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평가를 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짜잔 이런 식으로. 짜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지니 개수로 얘는 통일했고요. 랜덤 포레스트도 할 수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바꿔 주면 돼요. 그죠? 100 개의 나무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죠? 테스트 정확도를 보면은 아주 잘 예 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까지 그죠? 상당히 잘 분리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자 시습 한번 해 보죠. 제가 이런 걸 모아 놓은 것 중에 현재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이카렛이라고 생각해요. pip 인스톨 파이카렛을 설치할 수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설명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설명도 되게 잘 돼 있고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서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서 공부하기도 편하고요. 연습용 데이터도 제공합니다. 그죠? 타겟 설정하고 더 자세한 설정도 돼요. 그리고 딴 것보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실험 설정을 하고요. 실험 설정을 하면 컴페어 모드를 하면은 이 수많은 모델들의 결과를 한 번에 도출해 줍니다. 결과 분석 그래프도 다 그려 줍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ROC 커브, 피처 임포턴스 다 그려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험할 때 이렇게 써요. 셋업에다가 있는 값들 설정 가능한 미안해요. 이거 비밀 정보 비밀 유지 계약이 돼 있어서 제가 내용은 다 못 보여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셋업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결과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항목이 뭘 나타내는지만 알면 좋겠죠. 그죠? 음. 그래서 실제로 파이 카렛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냐? 아닙니다. 특정 모델만 골라서 돌릴 수도 있고요. 모델을 결합하는 것도 됩니다. 사실 배포랑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MLflow랑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인제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고. 그래서 파이 카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고 어떤 데이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뭔가 제대로 된 걸 전달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은 과정에 대해서 혹은 그 시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나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소통을 통해서 저도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라요.